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우리는 착각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어제도 착각했고 그제도 착각했고 지난달에도 착각했고 작년에도 착각했고 그리고 뭐 또 뭐 내일도 착각할 거고 내년에도 착각할 거고 착각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정도와 빈도의 차이만 있지 모두가 자신만의 착각 속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유한한 인생 계속 착각에 빠져 살면 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도와 빈도의 차이만 있지 누구나 착각 속에 빠져서 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덜 하는 게 좋겠죠. 뭐 행복의 관점에서 정신건강 관점에서 착각을 덜 하는 게 좋을 텐데 너무 이제 착각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고 뭐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뭐 한두 개겠습니까? 착각의 종류가. 근데 이제 중요한 착각. 이제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었는데 또 리마인드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장 거대한 착각 중에 하나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거대한 착각은 내가 목표의식이 있는 게 당연하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아는 게 당연하다. 이게 되게 당연한 소리 같거든요. 너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는 꿈이 뭐야? 뭐 이런 거죠. 그냥 제가 옛날에 서점 투어 할 때 제일 난감하고 제일 싫은 케이스가 뭐였냐면은 저를 좋아하는 졸꾸러기 분이 자식이나 친구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얘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그래요. 저는 그게 너무 난감하고 너무 싫었어요. 진짜로 싫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다른 사실 뭐랄까 괴롭힘이거든요. 고문이고. 예.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백날 말해봤자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이제 강연을 많이 할 때 막 일주일에 두세 개씩 강연을 다닐 때 학부모 강연도 많이 다녔는데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꼭 진짜 거의 한 80% 5개 가면 내 강연에서는 꼭 이 질문이 나와요. 박사님,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애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목표의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치겠어요. 뭐 이럽니다. 그럼 이제 제가 거기서는 이제 강연이니까 데리고 오진 않았으니까 제가 차분히 말씀드려요. 어머니는 어 어머니는 그다음에 이제 아버님도 계세요. 아버님은 중2 때, 초3 때 나는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서 뭐가 돼야지. 그래서 그걸 이렇게 열심히 실천할 거야. 요런 계획이 뭐가 있으셨냐고 제가 반대로 물어봐요.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반대로 또 이것도 물어봐요. 없으셨을 거예요. 없으셨을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럼 지금 되게 나쁜 부모님 되시고 나쁜 사람 되셨고 뭐 인생 살아가는데 지금 큰 문제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것도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 딱 두 개의 질문하면은 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시고 자리에 앉으십니다. 근데 또 실제로 빡독 때도 Q&A 할 때 이런 분 있으셨던 것 같은데 꼭 열에 한 명, 20명에 한 명 정도 이런 분 꼭 나와요. 저는 있었죠. 저는 계획 세웠었죠. 예? 저는 목표의식이 확고했죠. 음? 그냥 이악 물고 저한테 지기 싫은 거고 진짜 어마어마한 착각 속에 빠져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진짜 그분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최한 행사고 그다음에 제가 유료 강연으로 간 곳이기 때문에 진짜 이분이 나를 싫어하게 되더라도 마지막 충격요법 한번 날려드리고 이제 대화를 끝냅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지기 싫어하시는 분들. 저는 초3 때, 초2 때, 뭐 고1 때 목표가 확고했고, 뭐 그거에 대한 실천이 확실했죠. 그럼 제가 이제 딱 한마디 물어봐요. 그럼 지금 뭐가 되셨나요? 딱 이렇게 물어봐요. 음, 뭐가 되셨는지 물어. 되게 이게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뭐가 되셨습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이렇게 딱 여쭤봐요. 그러면 거기에 거의 또 그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띵 하세요.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명문대 가셨나요? 네?
아니었어요. 그거 물어본 중에 안타깝게 거기서 제가 또 이제 명문대 자긴 나왔다고 하면은 또 계속 토론을 이어나갈 수 있어요, 저는. 근데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다 그거예요. 학부모님들의 질문의 이제 80%는 애가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그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는 목표의식이 있었고 끝까지 인제 저 이기시려고 한 분들은 있었는데 결국에 명문대 못 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인제 또 물어봐요. 음. 아니 그렇게 목표의식도 있었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명문대 가는 게 목표였는데 못 갔으면은 목표의식 없었어도 뭐 괜찮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 시간에 어렸을 때 노는 게 재밌는데 쪼끔 더 노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결과론적으로 똑같은데 힘들게 이 결과로 오나 쉽게 이 결과로 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놀면서 띵까띵까 오는 게 더 뭐랄까 합리적 선택 아닐까요? 요렇게 제가 따박따박 인제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목표를 찾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진짜 목 이루고 싶은 목표, 꿈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돈 많은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과정이 그러니깐 다른 사람들한테는 결과가 중요해요. 그 사람 인생이 아니 내 인생은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과정을 다 보여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과를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내 과정을 추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인생에서 온전한 특권은 내 과정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딴 사람이 느낄 수가 없다니까 이게 나만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목표의식이 있다는 거는 무슨 과정이 인제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들든 뭐 즐겁든 온전히 내 거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목표의식이 되게 확고해요 저는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30살 초반에 목표의식이 확고했냐? 그때도 목표의식이 있었어요. 일단은 딱 30살이면은 박사 받기. 아주 확고한 목표죠. 근데 그거는 좀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과정 그 결과를 내는 것조차도 과정의 일부예요. 그다음에 인제 삼성 갔을 때는 뭐 그러니까 인사 평가 잘 받기. 고과 잘 받아서 연봉도 높이고 뭐 수석도 빨리 달아보기. 아 그때는 그게 있었죠. 30 대, 40 대가 되기 전에 수석을 뭐 부장을 달아보기. 요거는 좀 인제 기울기가 괜찮았죠 제가. 예. 그다음에 목표가 바뀌잖아요. 삼성 가서도 괜찮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개발 이실에 있을 때 괜찮았는데 퇴사가 생기잖아요. 퇴사에서는 일단은 생존하기. 예. 일단은 생계 해결하기. 생계 어느 정도 해결한 다음에는 회사 잘 키우기. 회사 잘 키워서 어느 정도 잘 되려면 상장해 보기. 그다음에 이제 상장해서는 그다음에 또 인제 그것도 아직은 이거는 이뤄내는 목표는 아니니까 그거 해본 다음에 또 목표가 새로 생기겠죠. 목표가 계속 바뀐다니깐요 또. 그다음에 목표는 또 한계일 필요도 없어요. 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한계일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저는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은 노벨상 받으신 분들을 이렇게 공저도 해 보고 그 근처에 가본 분들은 정말 많이 우리 연구소에 많았고 그다음에 진짜 세미나 옛날에 뭐였더라? 그래핀 스펜트로닉스 이런 거 할 때는 안드레 가임 교수님도 있었고 알버트 퍼트, GMR로 노벨상 받은 이게 그게 몇 명 없었어요 그 방에. 무슨 컨퍼런스를 해도 노벨상 수상자가 2명이 안 오는 경우가 많은데 한 50명 안 됐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서 음 그다음에 보면은 그거예요. 노벨상은 진짜 목표의 끝이거든요. 이거는 내가 운도 어마어마하게 따라야 되고 내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이제 그분 받은 분들의 받은 다음에 삶을 보면은 똑같이 연구해요. 똑같이 연구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노벨상이 목표였던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어요. 막상 가까이 가면은 좀 흥분되고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이 연구가 좋아서 받은 거지 그러니까 연구가 내가 어떤 인제 철학자로서 예 내가 새로운 현상을 탐구하고 그 원리를 깨닫는 게 즐거웠던 거지 '내가 노벨상 받아야지.' 이런 거는 그분들한테 목표는 솔직히 아니었어요. 이런 거를 좀 옆에서 어 볼 수 있었던 게 좀 운이 많이 좋았죠. 음. 그러니깐 여러분 이게 그래서 그다음에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그럼 목표 의식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찾고 목표 의식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고 막 고민을 할 거야. 그래, 나의 목표를 찾자. 나의 소명을 깨닫자. 그게 여러분이 머리에서 이렇게 쥐어짠다고 해서 나오지 않아요, 솔직히 잘. 예? 목표라는 건 되게 구체적인 거고 어떤 뭐라 그럴까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뭐라 그럴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복해지자. 저는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이다는 좀 틀린 말이에요. 행복은 감정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서 행복하게 살자가 좀 좋은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자 하면은 생각보다 행복하게 못 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잘못된 목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목표를 찾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많이 부딪혀 봐야 돼요. 그 과정에서 목표는 자연스럽게 빌드업이 됩니다. 보세요. 저는 지금 고 작가님이랑 공동 목표가 최고의 조직 문화를 갖는 거예요. 최고의 조직 문화. 그냥 최고의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목표가 없었다니까요. 하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네?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이 목표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 상장을 하기 위한 상장을 하려는 목표를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는 어떤 목표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좀 깨달으시면 되게 좋은데 너무 어렵고 이제 먹고 사니즘에 치이다 보니까 일단 먹고 사는 게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더 고차원적인 목표. 여기서 고차원적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나에게 더 깊은 행복, 더 오래가는 행복을 주는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에는 우열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행복의 관점에서는 더 고차원적인 목표가 당연히 있죠. 진짜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옛날에 제 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가 빵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옛날이죠. 30년 전에 이런 제과점, 뭐 파리바게뜨 이런 거 없었을 때 그냥 빵집에 가면은 막 그냥 막 미칠 것 같아 막. 다 먹고 싶어. 진짜 다 사 먹어보고 싶어. 응? 근데 엄마는 딱 하나만 사주시죠. 그거 다 먹으면 전 인생에서 무조건 제일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게 일종의 목표였죠. 근데 제일 행복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빵집을 몇 개를 다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하루치를. 근데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고 먹을 수도 없다는 것도 알죠. 그때는 또 그런 걸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 근데 못 먹는 걸 알죠. 먹는 게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이면은 하루에 3끼, 5끼, 그다음에 내가 뭐 대식가가 돼도 뭐 20인분으로 한정되겠죠. 뭐 그때 느끼는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지속되냐는 거예요. 얼마나 지속되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가족이랑 어디 좋은데 여행을 갔어요. 저는 뭐 다 사람마다 솔직히 다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때 좋은 추억이 쌓이면은 이거는 한 끼 먹었을 때 오는 그 화학적 기쁨보다는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걸 정말 힘들게 이겨내서 뭔가를 성취했어요. 그 기쁨은 좀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박사 받은 기쁨이 좀 커요. 왜냐면은 저 같은 쩌리들, 나부랭탱이들은 박사 받기가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 머리가 학구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정말 운이 좋게 학부랑 대학원은 다르다는 거를 알았고 그걸 빨리 깨우쳤고 그다음에 내가 정말 저는 티시스 쓰고 리서치 연구하는 것보다 코스석 통과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퀄 통과도 저한테 솔직히 쉬웠어요. 퀄리피케이션 이그잼도. 왜냐면 저희는 이런 뭐랄까 시험이 아니라 발표였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한테는 그게 너무 어려웠는데 인도 친구들 이렇게 연구가 없는 친구들 코스석은 만점 받지만 아직 연구 세팅도 못하고 2학년이지만 저는 박사 자격 시험 보기 전에 이미 발표된 그러니까 저널에 실린 논문이 2개나 있었어요. 솔직히 껌이었어요. 그거 퀄리피케이션 이그잼. 근데 그거를 받아서 그다음에 이 박사라는 프로세스 어떤 미지의 세계에서
내가 그 규칙을 발견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프로세스, 이 배운 거에 대한 기쁨이 되게 커요. 되게 커요. 예. 그다음에 제게 사이테이션, 인용이 몇백 번 된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몇십 번 된 것도 많고, 제가 H 인덱스가 10이 넘으니까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제 10개의 논문은 10개가 인용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많이 된, 이렇게 어떤 논문은 많이 인용됐고 이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인용이 덜 되겠죠? 거기 딱 스퀘어, 정사각형이 나오는 지점, H 인덱스가 저는 10이 넘으니까 저는 그것도 되게 좋아요. 제가 저 같은 듣보잡 쩌리가 그래도 연구계에 어떤 발자취를 남겼다는 거, 그거 안 사라지잖아요, 평생.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려도 전혀 체감적으로 안 느껴지는 분들도 많을 거야. 나는 당장 알바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예? 알바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분들도 저는 이렇게 좀 좋은 책을 읽으면은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게 좀 오래 가거든요. 음. 그런 또 기쁨도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고.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목표에 대한 거예요. 목표가 있는 게 당연하다. 절대 당연하지 않고요. 목표는 한 개만 있어야 된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목표는 한번 정하면 끝이다.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목표는 바뀌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목표는 어떤 목표의 과정이에요. 그렇게 되게 고차원적인 설계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없어도 돼요. 본인 인생이니까. 그 과정이 온전히 내 거기 때문에 목표가 있어야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도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냈다. 뭐라 그랬죠? 결과를 냈다 그러지 이런 목표를 냈습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거는 타의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과정을 못 즐길 수도 있고 그 되돌아봤을 때 그 과정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왜 목표가 없으면은 되게 이런 게 안타까운 현상들이 발생하게 돼요. 저는 이게 되게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철학적인 얘기거든요. 뭐 더럽게 재미없는 얘기죠. 근데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 좀 연령층이 높거든요. 생각보다 높아요. 자녀가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녀분들이랑도 이런 얘기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저는 일단은 신체한테 맨날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일단은 목표를 가질 필요는 없고 지금 당장 목표가 바뀌어도 되고, 저희 딸은 이제 직업이 목표가 될 건데 지금 저희 딸 목표는 토끼 키우는 거예요. 토끼 키우는 직업. 그 다음에 드레스 입는 피팅 직업. 예? 아주 좋은 직업이다 제가. 근데 또 바뀔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직업군이 있었는데 좀 계속 바뀌고 있어요. 바뀌어도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예? 2개 해도 되고. 토끼 키우면서 드레스 입는 직업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그 대신 그 어떤 목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잘 이뤄낼 수 있게 나는 우리 딸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딸한테 제가 최근에 가르쳐줬던 게 뭐냐면은 힘든 거랑 아픈 거랑 이런 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우리 딸은 뭐만 하면 아프다 그래요. 그거는 아픈 게 아니라 힘든 거라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시키려고, 개념도 좀 구별시키려고 하고. 목표를 이루려면 그 어떤 준비된 자질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훈련된 스킬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런 거 여러분 스스로한테도 좀 적용해 보시고, 여러분 자녀분들이랑도 좀 이야기를 나눠 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친구분들, 여러분 배우자분들, 여러분 동료분들이랑도 이런 거 좀 이야기 나눠 보셨으면 좋겠네요. 예. 아무튼 뭐 재미없는 얘기인데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많은 졸꾸러기 여러분들이 저는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